네, 안녕하세요. 지금 다시 오시느냐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이제 당황을 한 게, 제가 생전 이런 그 강의를 해도 100명 이상 듣질 않아요. 물론 이제 요번에 그 18기랑 같이 듣기 때문에 좀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사업자 방에 아무리 1000명이 넘게 1000명 있어도 거기에서 대상으로 강의해도 100명도 항상 보면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음성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거를 강의를 해도 별로 안 와요. 솔직하게 지금까지 우리 사업자방에 1000명 넘게 있지만, 지금까지 강의를 해도 많이 와야 200명. 이제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오셔가지고, 뭐, 다 요번에도 당연히 안 올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계정을 제가 좀 많이 올 수 있는 걸로 바꿨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업자 방에서도 항상 이런 우리 업데이트 강의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랬구나. 네. 어쨌든 잘하셨어요. 오시냐고 너무 고생하셨고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신다라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제 더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정을 늘렸으니까 못 들어오시는 분들 없게 다 들어오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천천히 이제 따라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알고리즘 분석을 하는데 그 에어비앤비에서는 한 번도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내용으로 알고리즘을 상위 노출시킨다라는 내용을 사실 이제 막 오픈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2, 3년 사이에 에어비앤비가 엄청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부업으로 하기 시작했지만 유럽이랑 미국은 그거보다 되게 좀 오래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에어비앤비 알고리즘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 논문이 외국에는 이제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 논문들을 가지고 떻게 하면 상위 노출을 좀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호스트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무엇일까?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한 거고, 한국 논문은 한 개가 있고, 외국 논문은 총 네 개. 이렇게 네 개를 분석, 총 다섯 개의 논문을 메타 분석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은 이 논문 다섯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가격 전략, 리뷰와 감성, 그다음에 고객 만족도, 지도 노출, 숙소 편의성, 그리고 호스트 역량 이렇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섯 가지에 대한 좀 핵심적인 부분, 좀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얘기를 하면 가격 전략인데 우리가 그 에어비앤비에다 가격을 맡기는 게 스마트 요금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호스트님들이 가격을 왔다 갔다 거려서 좀 조정을 했다 안 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냥 스마트 요금제를 써가지고 에어비앤비한테 맡기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걸 스마트 요금제로 맡기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움직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가격을 픽스하는 것보다 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그 수요 변화, 그리고 이거 수요 변화는 여러분들이 1년 넘게 숙소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알게 돼요. 11월부터 2월까지는 비수기다. 뭐, 그리고 여름에는 조금 더 못 뜬다. 그리고 뭐, 가을에는 여기가 조금 더 수요도가 높다. 이거를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내 숙소에 대한 뭐 성수기, 비수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 시즌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잡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가격을 조금씩 미리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숙소에 대한 조회수와 검색량을 볼 수가 있는데 검색량이 평소에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고 요거에 따라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좀 조정을 가격을 좀 미리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경쟁 숙소, 주변에 있는 숙소들의 가격들을 보고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픽스된 금액은 결국은 그거예요. 수익을 놓치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신규 숙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격을 내려야 돼요. 무조건 가격을 좀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값 해야 돼요? 뭐 반값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10%, 20% 정도 좀 저렴한 금액에 리뷰를 중심으로 쌓아야 돼요. 에어비앤비 알고리즘은 초기 14일 동안에 상위 노출을 밀어주거든요. 이 14일 동안 10개 리뷰를 무조건 확보하는 게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리뷰 작업, 그러니까 내가 왜 숙소가 이렇게 안 되지는 결국 이 골든타임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을 때에 일어난 결과로 봐도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리뷰를 숙소 오픈되자마자 미친 듯이 작업을 해서 올려놨더니 실제로 예약 한 건도 안 받고 다 리뷰 작업으로 그 상위 그게 그
게스트 선호 5% 숙소가 됐어요. 리뷰 작업을 너무 타이트하게 잘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기 14일 상위 노출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10개 이상의 리뷰를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리뷰가 없으면요, 결국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이 되고, 예약 확률도 자동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 제외가 되고, 지도에서도 이제 제외가 된다. 자, 그러면, 네, 네. 아, 지금 리뷰 작업을 어떻게 하냐? 실제 숙박하지 않고 리뷰가 가능한 거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실제로 숙박을 했다고, 지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리뷰 작업 어떻게 하냐면, 결제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늘 제가 숙소가 오픈됐어요. 리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약이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뭐 그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숙소를 예약하게 만들고 그럼 그 돈을 이제 주는 거죠, 우리가. 그 결제 비용을 우리가 주고 그 사람은 이제 우리 걸 결제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리뷰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리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준 다음에 그 리뷰를 작성하게끔 만드는 게 리뷰 작업이라고 해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합니다. 네, 그거를로만 상위 5% 숙소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초반에 예약에 목숨을 거는지가 진짜 중요하다. 네.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는 스마트 요금제로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이 되는지를 알면 우리도 거기를 참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어비앤비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과거 기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약 확률이 높을수록 가격 점수가 높게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경쟁 물량에 따라서 예약이 되지 않은 숙소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예약된 숙소가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 숙소에 따라서 스마트 요금제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수요 점수라는 것들이 있는데 수요 점수도 그러니까 가격을 검색량, 조회수를 보고서 에어비앤비 스마트 요금제가 수요 점수를 최종적으로 정해서 가격을 올릴지 내릴지를 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이랑 이벤트를 본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특별히 그 좀 숙소가 잘 팔리는 계절, 그리고 그 숙소가 그 계절에 조금 뭐 예약이 안 되는 거, 요것들을 자동으로 반영해서 스마트 요금제가 책정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리뷰 수가 당연히 많고 평점이 높을수록 높은 가격을 측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해요. 그다음 리드 타임은 예약을 하고 그리고 방문할 때까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숙소를 방문할 때까지 게스트들이 며칠 전에 예약을 하는지인데 요거에 따라서 만약에 리드 타임이 짧아. 그러면 조금 더 빨리 그 가격 조정이 들어가고 리드 타임이 긴 숙소는 조금 더 늦게 가격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우리도 이제 스마트 요금제 비슷하게 가격을 내렸다 올렸다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지도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실은 전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도에 보여지는 리스트가 즉 그 검색 리스트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뭐 어느 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한번 뭐 어디 가볼까요? 건대 입구 가볼게요. 건대 입구라고 하면 이 지도의 건대 입구역 앞을 중심으로 지도가 정렬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숙소들이 하나씩 노출이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요 순서 있죠. 요 순서가 이 검색한 여기 지도에 나오는 숙소 그대로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한 게 건대 입구면 이 근처에 여기 지도에 노출되는 숙소들이 여기에 그대로 리스팅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그대로 리스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보거나 하면은 이 리스팅 순서가 바뀌어요. 왜냐면 이 지도 노출되는 순서가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죠. 어머나, 이렇게 해놨는데도 장사가 되네. 네. 세상에나. 이거 우리 그건가요? 우리 호스트인가요? 세상에나. 네. 뭐, 여기 워낙에 뭐 없나 보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지도에 노출된 게 그대로 리스팅으로 올라간다. 요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보여지지 않으면 그래서 예약도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질문 나중에 받을게요.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지도에 순위가 없다. 그럼 이게 지도에서는 순위가 아니라 노출이 핵심인데 어떤 애들이 노출이 되냐? 그래서 결국은 지도에서는 그냥 점점점점점점점점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보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도에서 얼마나 순위에 높게 나오냐가 아니라 지도에서는 무조건 보여야 된다. 그럼 지도에서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에어비앤비만의 필터 시스템이 있대요. 여기에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숙소가 예약이 될 확률이 높은 숙소인지, 예약이 될 확률이 낮은 숙소인지를 판단한대요. 그래서 예약이 확률이 높은 숙소는 지도에서 노출을 시켜주고, 그리고 예약이 될 확률이 낮은 숙소는 지도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자 봐보세요, 여러분. 리뷰 품질. 그러니까는 충분한 점수의 높은 리뷰들이 좀 많은지. 그리고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너무 혼자 높은 금액인지 아닌지, 좀 비슷한 금액대가 형성된 이런 것들 합리적인 금액대인지. 그리고 응답 속도. 여러분들이 얼만큼 빨리 응답을 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방금 전에 검색했던 것처럼 건대 입구라고 검색했으면 건대 입구 뭐 인근에 있는지, 뭐 만약에 용산역이라고 검색했으면 용산역 근처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지도에는 숙소가 노출이 된다. 그러면 내 숙소는 지도 중심부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네 가지 요인 중에 리뷰를 잘 쌓고, 그리고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게 갖고 가면 아무래도 중심부에서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표시는 다 되겠죠. 표시는 되겠죠. 그리고 지도에서 이렇게 키게 키웠다가 좀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검색을 뭐 잠실로만 했다고 해가지고 잠실역 인근이 아니면 하나도 지도가 노출이 안 되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리뷰를 우리가 충분히 쌌나 안 쌌나 요거를 할 수가 있고, 가격 조정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응답 속도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조금 최선을 다해 보자. 뭐 위치를 우리가 막 갖다가 바꿀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요인이라도 최대한 충분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자.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위치는 사실 그 지도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위치도 좋아. 그럼 이제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사실 위치도 좋고, 리뷰도 좋고, 뭐도 좋고, 이런 숙소는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우리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요인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지도 중심부에 있을수록 클릭률이 좀 높다. 그리고 중간에 있을수록 중간 지역에 있을수록 클릭률이 좀 낮다. 지도 외곽에 있으면 클릭률이 떨어진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무조건 지도에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해요. 지도에 노출이. 지도에 노출이. 그러니까는 지도에 노출이 되면 일단 클릭률은 올라간다. 그래서 내 숙소가 지도에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럼 왜 없지? 그러면 최근에 리뷰가 없다든지, 아니면 응답 속도가 너무 늦다든지, 뭐 다양한 뭐 가격을 너무 혼자 높게 측정을 해놨다든지 이런 요인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침 만약에 우리 숙소가 주변에 랜드마크를 끼고 있다, 지하철역을 끼고 있다, 주요 관광지를 끼고 있다, 이러면 너무 감사하죠.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다. 왜냐면 사람들이 롯데월드를 많이 검색하는데 롯데월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럼 뭐 너무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건대 입구를 많이 검색하는데 건대 입구 바로 옆에 앞에 있어요. 너무 좋겠죠? 근데 그 외의 숙소들 그럼 다 죽으라는 거냐? 그렇진 않겠죠? 노출 프리미엄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리뷰를 싼다든지 가격 경쟁력에서 올려간다든지 올린다든지 아니면 응답 속도를 올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다른 요인들을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한 8개에서 12개의 숙소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판단을 한대요.
어디를 예약을 할지. 그런데 이제 그 지도에 나오는 숙소는 한 40개 이상이 되고, 실제로 사람들은 한 8개에서 12개까지만 클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 이하로 클릭을 하니까 무조건 처음에 지도에 나오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에 지금 나오는 게 결론적으로 옆에 리스팅된 순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도에 나오는 순서가 요 순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요 순서가 결정되는 게 지도다. 보면 여기 이제 다 지도, 이거 보이시죠? 지도 인근에 있는 거. 이렇게. 예, 그래서 지도에 노출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리뷰랑 감성을 분석해야 되고, 가격과 노출을 동시에 이것들이 가격과 노출을 동시에 결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긍정적인 리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 봐봐요 여러분 좋은 리뷰는 고수익인데 리뷰는 마케팅의 관점이 아니라 전략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리뷰가 요즘 없다라고 하면은 뭐 쿠폰 이벤트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리뷰를 전략적으로 좀 쌓으셔야 된다. 근데 그 리뷰를 쌓을 때 그냥 리뷰가 5점 만점 리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리뷰 수를 증가시키되 이 리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깨끗하다, 친절하다, 완벽하다라는 키워드를 이제 넣어서 리뷰를 작성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뭐 우리가 호스트들한테 리뷰 이벤트를 받는 입장에서 뭐 깨끗하다라고 써주세요, 친절하다고 써주세요, 완벽하다라고 써주세요라고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리뷰 작업을 할 때는 요 멘트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깨끗하며 매우 호스트가 친절했고 정말 완벽한 숙소였다라는 거 작업할 때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작업을 할 때조차도 우리가 리뷰 작업이라는 걸 할 때조차도 이 키워드를 넣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5점 만점 리뷰만 쭉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리뷰를 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이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각자의 숙소가 갖고 있는 그 감성들 있잖아. 이걸 사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전에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해놨는데도 장사가 되네. 이거 뭐 감성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얘가 낫잖아요. 얘보다는 얘가 낫잖아요. 이런 특유의 에어비앤비 감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진에 그게 온전히 표출될 수 있게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이거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근데 뭐 성수역, 잠실역, 강남역에서 가까워가지고 얘는 그래도 장사가 잘 되나 보네. 근데 저 같으면 이런 거 안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얘를 가고 싶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얘 별로 가고 싶지 않죠. 왜 이렇게 해놨을까 싶은 애들이 많잖아요, 지금. 오 마이 갓, 이거 우리 수강생 아니시죠? 맙소사. 뭐지? 어디지? 어디에 있는 거지? 성동구 위치는 좋아서 장사는 잘 되겠네. 근데 뭐지? 너무 이거 그쵸? 이거 너무 이거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다 갖다 놨거든요, 이분. 어쨌든 뭐 그럴 수. 여러분 감성 이해하시죠? 이런 감성 아닙니다. 이런 감성 아닙니다. 네, 이런 감성 아닙니다. 이런 감성입니다. 약간 좀 스페셜리티를 느낄 수 있는 감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우리가 그 스마트 요금제로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격을 좀 바꿔주고, 이 바꿔준 가격에 따라서 이제 그 스마트 가격 사용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안 할 건데, 만약에, 스마트 가격을 사용했을 시에 리뷰가 올라가고, 그리고 감성 지수가 올라가고, 사진이 되게 감성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뒤에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걸 알고리즘이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렇게 되면은 높은 금액대를 추천하기 시작한대요. 스마트 요금제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뷰에다가 깨끗하고 친절하고 완벽하다라는 멘트를 넣어서 작업을 하고 감성을 주는 숙소 사진으로 변경하고 그랬을 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
리뷰가 이제 많을수록 지도 중심부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리뷰가 0개에서 5개다. 아, 장사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이러면은 내 리뷰에 대한 그 숙소 그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면 리뷰가 5개까지면은 외곽 또는 미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10개에서 20개는 중간 지역쯤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30개 이상일 때 중심부에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100개 이상일 때 프리미엄 느낌으로 계속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한 지 1년 가까이 됐으면 리뷰 작업을 꾸준히 하던지 게스트를 통한 리뷰를 계속 쌓는 노력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나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여기 3개, 10개, 여기 이제 좀 잘 되겠죠, 여기. 이런 데 좀 잘 되겠죠? 100개, 그 다음 121개, 이런 데 좀 잘, 123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아,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해놔도 되는구나. 아, 리뷰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여기 이래도 되나 봐요. 네, 120개, 오, 330개. 정말 꾸준히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인 거죠. 아, 같은 숙소인가 보네? 사진이 비슷하네. 네, 한번 볼까요? 270개. 네, 잘하시네요. 이거 같은 숙소인가 보네. 리뷰에 목숨을 걸었네, 이 사람은.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냥 봐도 안 되는데, 4.88에 리뷰도 16개. 어쨌든 리뷰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초기에 처음에 호스팅, 리스팅이 됐을 때, 오픈이 됐을 때 14일 동안 알고리즘이 밀어주니까, 이때 10개 이상의 리뷰를 쌓고, 그럼 계속 상위에 노출이 되니까 그 프리미엄을 먹어서 상단에 계속 노출되면서 리뷰를 계속 쌓아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에어비앤비 리뷰 1,500개를 분석했어요. 분석했더니 과연 게스트들은 무엇에 만족하는가? 이건 한국 논문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논문에서 1,500개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 1위가 청결이었어, 청결. 그래서 한국 게스트들은 만족도를 한국 게스트가 느끼는 가장 강력한 만족도는 청결이었어요, 1번이. 그러면 우리 리뷰에다가 청결을 강조하는 거를 넣는다든지, 아까 전에 이분처럼, 약간 이분처럼 계속 숙소에 어딨지? 이분인가? 이분처럼 이제 숙소에 청소하는 그런 화면을 넣어주는 것도 뭐 도움이 되나 봐요. 뭐 어쨌든 청결. 그래서 깨끗하다, 청결하다라는 게 리뷰에 단어가 언급이 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소통이었어요. 그래서 응답 속도가 빨라야 된다. 한국 게스트들한테 좋은 리뷰를 받기 위해서는 응답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리고 리뷰에 응답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라는 게 있으면 좀 그게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게스트들은 가성비에 대한 그게 되게 높다. 그래서 가격 대비 좋은 숙소를 선택했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 그래서 가격 대비 좀 저렴하게 들어갔다라는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가성비 가격으로 제공하는 게 좀 한국 게스트들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리뷰 전체에 대한 신뢰도. 그래서 리뷰가 얼마나 많냐. 그래서 리뷰가 100개냐, 50개냐, 4.7이냐, 5.0이냐에 따라 이 게스트들이 그 숙소를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청결, 두 번째가 소통, 얼마나 빨리 응답했는지, 그 다음에 가성비, 그 다음에 리뷰 신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뷰 작업을 한다면 깨끗하고 호스트가 이제 소통이 잘 되면 가성비입니다. 가성비입니다라는 단어를 좀 써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 숙소 구조와 편의시설,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의시설인지 몰라서 객단가를 높이는 요인인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그 수용 인원을 올리는 방법. 그래서 근데 침대 2개밖에 못 냅둬서 4명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잠수쿨 같은 게 있다. 잠수쿨이 있어서 잠수쿨은 이제 그 매트리스를 추가로 냅두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돌돌 말아서 베란다나 한쪽에다 빼놓고 인원이 추가되면
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가 두 개밖에 못 들어가요. 베드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라고 하더라도 조금 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간이식 매트리스를 이용해서 추가 인원을 더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수용 인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개수가 되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방개수는 결론적으로 분리된 방이 많을수록 조금 더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실 개수, 그 다음에 고정 침대가 몇 대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침대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4명 받을 수 있는 숙소보다는 8명 받을 수 있는 숙소가 조금 더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더라.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좀 이미 구조에서 나와져 있기 때문에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이미 방이 2개밖에 없는 숙소를 3개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그럼 더 살릴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라고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편의시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편의시설로 노출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탁기나 건조기가 이미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숙소에서 우리 빨래하냐고 쓰는 거니까 게스트 너는 못 써. 이래서 사진도 노출이 없고 그리고 안내문에도 없다라고 하면 장박 게스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박 게스트들은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는 숙소를 찾거든요. 그럼 우리가 장박이 들어오면 우리도 관리가 편하잖아요. 청소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좀 깔끔하게 정리된 세탁기랑 건조기 사진을 좀 찍어서 앞단에 배치를 하고 주변을 정리한 모습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세탁기랑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멘트를 넣게 되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편의시설을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라든지 쿠팡이라든지 혹시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냥 뭐 모든 숙소가 다 넷플릭스 제공하는데 그게 무슨 장점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안 적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어필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니까 적어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이거 장점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대부분 숙소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3층,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마침 우리 숙소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또 장점으로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캐리어를 끌고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여부나 층수가 좀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는 걸 충분히 어필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아이 침대라든지 그리고 아이 뭐 젖병 소독기라든지 내지는 아이들 거를 어떻게 좀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군다나 이걸 만약에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면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밖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제공이 된다면 여러분 뭐 예를 들면은 커피 머신 또 비싼 거 잘 사놓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숙소를 또 투어를 가보면. 그러면 커피 머신도 비싸게 사놓고 그 사진을 깔끔하게 찍어서 앞단에 배치하면 우리 숙소만의 장점이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이제 살리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식 같은 거를 웰컴 간식 같은 걸 주더라고요. 디저트 같은 거 해가지고 뭐 그 무슨 그런 거 있잖아. 밥풀 과자 막 이런 거 냅두고 한과 약과 이런 거 냅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앞단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써주시고 사진을 이미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생색을 안 내고 있는 것들은 생색을 낼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약을 하는 포인트들이 또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한국 게스트들을 대상으로 한국 1,500개의 논문을 봤더니 1번이 무조건 청결, 2번이 빠른 소통, 3번이 가성비, 그 다음 4번이 위치, 5번이 빠른 그 체크인의 편리성. 그 다음에 이제 뭐 정확성. 이 정도로 이제 됐대요. 근데 너무 압도적인 게 청결과 소통이죠. 그래서 한국 게스트들은 청결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좀 깨끗하게 보이고, 그리고 리뷰에도 깨끗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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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계속 발라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엄청 중요하게 소통에 큰 영향을 그러니까 소통이 게스트들의 만족도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 근데
확실히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고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답답증을 느끼잖아요.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에 3분 이내 답변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 그 뭐 미국 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외국에서는 3시간, 3시간, 6시간 이내 답변 이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하다는 특성이 있으니까 3분 이내 답변 여러분. 제가 이거를 논문을 보고 그다음부터 그 알람 울리면 바로 답장해줘요. 바로. 바로. 그 다음에 이만큼 성격이 다들 급하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체크인 전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면 만족도가 높아진다. 여러분들 이거 하고 계시죠? 그 체크인 하루 전날 상세, 뭐, 누구누구님 내지는 뭐, 내일 체크인인데 여행 준비 잘 되시나요? 내일 오전 10시에 체크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전에 체크인 안내를 하는 거,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 이거 진짜 한국 사람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답답증 안 느끼게. 그래서 응답이 빠르다라는 리뷰가 계속 거기 점수에 5점 만점이 들어가고, 그리고 리뷰 작업할 때, 이 호스트는 응답이 매우 빠르고 숙소가 청결했다. 이걸 이제 계속 꾸준히 넣어주시면은 도움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봐보세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지만, 혹시 체크인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오류가 될 수가 있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체크인을 잘 해요. 문제가 없이 체크인을 잘 하면, 이게 장점으로 작용하거나, 이걸 가지고, 이 숙소가 더 좋다라고 인지 못한대요. 근데 만약에 체크인에 문제가 생기는 숙소를 못 찾거나 비번이 잘못됐거나 체크인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엄청 그 사람들이 되게 치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비밀번호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은 평점이 확 하락한다든지 찾기 어려웠다. 이런 부정적인 리뷰가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건 실제로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청량리가 모든 게 완벽한데도 이 위치에서 그 찾는 거를 되게 사람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하도 그 구석탱지에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았대요. 만족했고 깨끗했고 그런데 위치가 안 좋았다. 여기에서 점수가 그냥 확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진짜로 체크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를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거나 위치가 어렵거나 안내가 불투명하거나 만약에 우리의 이유로 인해서 늦게 입실이 되거나 하면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요인이 엄청 올라간다는 거예요. 잘하면 본전, 못하면 엄청 잃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체크인에도 반드시 그걸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인 메시지를 두리뭉실하게 넓게 펼쳐가지고 보낼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그리고 잘 찾을 수 있게 요즘은 사진이랑 영상을 같이 보낼 수 있잖아요. 사진이랑 영상을 같이 보내서 체크인의 힘듦을 체크인할 때 어렵지 않게끔 해줘야지 리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슈퍼호스트가 실제로 더 운영을 잘하냐? 그렇긴 하더라. 그렇긴 하더라. 그래서 조금 더 슈퍼호스트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리뷰도 조금 더 잘 그거 하고 예약에도 약간의 신뢰도가 있다. 그리고 일반 호스트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게 좀 떨어지더라. 근데 요즘 최근 알고리즘에서는 슈퍼 호스트보다 더 영향이 있는 게 게스트 선호 숙소거든요. 그래서 슈퍼 호스트가 아니면은 슈퍼 호스트인 거, 그러니까 슈퍼 호스트가 아닌 거보다는 슈퍼 호스트인 게 더 장점이긴 하나 그게 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게스트 선호 숙소는 최신 알고리즘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황금 날개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게스트 선호 숙소들 위주로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황금 날개라고 해요, 우리가. 요 날개가 황금 색깔인 거, 그 상위 5% 숙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 우리 수강생 숙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은 슈퍼호스트인 동시에 게스트 선호 숙소거든요. 그래서 일반 호스트인 것보다는 슈퍼호스트가 낫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게스트 선호 숙소인 게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최고 호스트는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그거를 체크리스트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청소 체크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놓고 그냥 숙소를 놔버리면 그때부터 아무래도
그 숙소에 대한 관리나 퀄리티 컨트롤이 조금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청소하시는 분에게 체크리스트를 줘가지고 빠짐없이 청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게스트가 냉장고에 남은 음식 있던데요. 전자레인지에 전 게스트가 냅두고 간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깜빡하고 순간적으로 놓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 체크리스트를 드리고 실장님이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진을 기반으로 무조건 사진 받으셔야 되는 거, 이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품질 유지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 봐보세요, 여러분. 3분 이내 응답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잘 되는 호스트들은 3분 이내 무조건 빠른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 중이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10분 이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해결되고 있다. 잠시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등등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하거나 기다리는 시간을 길게 갖고 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상세한 내용은 언제 줄 거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언제든지 얘기해라. 불편한 거 정말 죄송하다. 5분 뒤에 알려주겠다. 3분 뒤에 알려주겠다. 10분 뒤에 도착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답변. 그리고 즉각적으로 내가 너한테 어떤 해결을 해주지 못하지만 해결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충분히 어필, 이런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위에 있는 베스트 호스트들은 리뷰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리뷰 요청을 한다든지, 뭐 이제 우리가 모든 게스트한테 다 각각 리뷰 요청을 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자동 예약 메시지로 너가 좋은 리뷰를 작성해 주면 내가 뭐 기프트콘을 줄게. 너 만족했어? 그럼 리뷰 좀 작성해줘. 이 자동 리뷰를 반드시 설정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리뷰를 계속 그거 할 수 있게끔 거기 리뷰에다가 다시 답변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이유로 리뷰에다가 답변까지는 못 해주거든요. 저도 솔직히 리뷰에다 답변까지 못 했는데 요거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면서 이제 리뷰에다가 답변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리뷰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숙소가 원래 5.0이었는데 누가 3점을 줬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비상구 표지판이 너무 밝아가지고 잠을 못 잤대요. 그럼 3점을 주면서 완전히 전체 점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이 불편했냐? 너가 3점 줬던데 많이 불편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솔직히 너무 불편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 하고 먼저 사과를 하고 전액 환불해 줄 테니까 너 리뷰 좀 고객센터 얘기해서 삭제 좀 해줄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리뷰 하나 때문에 5.0 숙소가 4.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즉시 했던 행동은 너 리뷰 정말 죄송하다. 그 부분은 제가 개선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액 환불해주겠다. 네 계좌로 이 돈을 쏴줄 테니까 그걸 해줄래? 너가 고객센터 얘기해서 리뷰 좀 삭제해줄래? 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까지 리뷰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했을 때 상위 5%의 게스트 선호 속소가 유지가 되고 사람들은 그 리뷰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그리고 그 평점을 보고 상위 노출이 유지가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게스트 한 명 때문에 완전 숙소가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 이후로 진짜 실제로 그것도 떨어졌고 그래서 즉각적인 부정적인 리뷰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반복되는 불만에는 근본적인 개선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밝다. 그리고 뭐 저기 비상구 쪽에 있는 저것 때문에 너무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 또는 그들이 원하는 어떤 부분을 페이백 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항상 전략적이고 공격적이고 유연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기에 14일이 거의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 가격이 한 20% 정도를 내려서 빠르게 예약을 받고, 그 다음에 리뷰를 쌓고, 그 빨로 그때 14일 동안 알고리즘이 밀어줬던 빨로 리뷰 10개를 쌓으면 상위 노출이 계속 되거든요. 그 빨로 이제 계속 상위 노출된 상태에서 예약을 받을 수가 있다. 리뷰 5개를 달성하면
가격 20% 깎았던 거에서 이제 10%로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리뷰 10개가 달성이 되면 시장가 수준으로 올리고, 슈퍼호스트랑 게스트 선호 숙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10% 이상 올리면서 프리미엄을 좀 맛볼 수가 있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 성수기 때 가격 얼마나 올리나요?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40% 이상 올려라. 그리고 주중이랑 주말 가격을 확실하게 차등을 둬야 된다. 그리고 저도 경험한 건데 좀 아깝긴 하지만 장기 숙소 할인 설정하면 장기 숙소가 많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리고 이제 라스트 미니 특가 그래서 예약이 안 찬 숙소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가격을 깎아서 이제 채우는 방법.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조금 더 예약률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매출을 좀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최종 결론적으로 5편의 논문에서 말하는 에어비앤비 성공 공식이 있느냐? 있더라. 뭐냐면 일단 예약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숙소는 과연 예약이 올라갈 숙소인가, 예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 숙소인가, 예약을 할 가능성이 낮은 숙소인가, 요거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팔릴 가능성이 높을수록 에어비앤비는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에어비앤비라는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잘 팔리고 팔릴 만한 숙소, 그리고 팔리는 숙소를 위에다 노출시켜놔야지 얘네도 돈을 받잖아요.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 숙소를 위에다 올려놓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숙소는 과연 팔릴 숙소인가, 예약 확률이 높은 숙소인가를 보면 돼요. 그럼 예약 확률이 높은 숙소는 뭐냐? 지도에도 노출이 잘 되고, 가격 프리미엄을 받으면 주변 가격보다 약간의 높은 시세, 그 다음에 많은 리뷰를 축적하고 있는 숙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숙소 지도에서도 사라지고 가격을 내려도 들어오지 않고 리뷰가 쌓이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어 그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술에.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냐? 자, 봐보세요. 첫 번째, 리뷰 만족도에서 청결이 계속 언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 숙소가 갑자기 지금 장사가 안 돼. 이러면 여러분 리뷰를 까보세요. 청결도가 언급이 되어 있는지, 최근 리뷰가 언제인지, 리뷰는 일주일에 몇 개 정도 쌓이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응답 속도가 리뷰나 만족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호스트의 응답 속도가 리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실제로 나는 얼마 만에 소통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에어비앤비가 들여다보고 있다. 그 다음에 지도에 내 숙소가 노출이 되고 있는지, 리뷰 수는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리뷰가 최근에도 계속 쌓이고 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도 쌓이고 있는지. 아, 저는 뭐 리뷰 한 80개, 지금 한 50개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꾸준히 쌓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감성인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입지가 좋으면은, 노출될 확률이 높고 상위에 리스팅이 될 확률이 좀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숙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편의시설을 충분히 어필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아니면 뭐 애기 침대라든지, 아니면 뭐 커피 스테이션이라든지, 등등등 다양한 어필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스토리 틸링까지 얘기하는데 제 예전에 저도 이제 고인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사진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 옛날에. 근데 최근에는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막 이제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논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특별한 경험을 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평범한 집 같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예약하기 싫은 거. 그리고 여기다 특별한 스토리를 입혀주면은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숙소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숙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오래전에 방문했던 피렌체 이탈리아 친구의 집을 모티브로 삼아 숙소를 꾸몄습니다. 늦은 저녁, 노을 아래서 마셨던 와인잔이 어울리는 집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를 방문하지 못한다면 이곳을 방문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이탈리아의 감성과 따뜻한 친구의 집을 방문한 따뜻함과 안락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거. 근데 저 이탈리아 간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탈리아 간 적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탈리아 간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숙소는 이렇게 올렸어요. 일본의 모, 모리, 모리타 스튜디오를 모티브하여, 어, 일본에 있는 저의 오래된 친구가 운영하는 모리타 스튜디오를
모티베이션 하여, 모티브로 하여 이 숙소를 꾸몄습니다. 일본에서 느꼈던 정갈함과 따뜻함, 그리고 친구의 스튜디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일본 간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냥 나중에 꾸며놓고 보니까 모리카 스튜디오가 뭔지도 몰라. 일본 말인지 한국 말인지도 몰라. 근데 그냥 꾸며놓고 보니까 약간 젠 스타일인 거예요. 약간. 약간 젠 스타일인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놨어. 근데 예약이 되게 잘 들어왔거든요. 이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뭐 모르겠어 저도.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 우리 그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예전에 외할머니 집 뭐 어쩌고 모르겠어요. 그 뭐 한옥의 느낌 뭐 이런 걸 이제 잔뜩 써놓는 게 좋다. 뭐 이런 거보다 뭐 이런 네 하여튼 좀 좋은 거 예시가 있으면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조차 게스트들이 조금 더 유니크하게 느끼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으면 좀 오글거려도 장점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호스트 체크리스트가 만들어 봤어요. 한번. 자, 첫 번째는 이제 체크아웃 할 때마다 청소 리스트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친구를 완전히 당연히 교체를 하고 이거를 인증을 하는가. 근데 세탁 인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건데 이제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에어비앤비는 호텔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숙소 침대를 갈지 않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불안감이 아무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저희가 직접 세탁하고 친구를 교체하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요런 거 배수구 냄새나 머리카락 제로 최근에 이제 저도 운영하던 숙소에서 배수구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스트랩을 설치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 그다음에 먼지나 곰팡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이 청결을 무조건 리뷰에다 남기도록 언급하도록 무조건 리뷰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그다음 응답은 무조건 3분 이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결하겠다. 아니면 시간을 정해줘요. 5분 뒤에 제가 바로 해결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3분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루 전에 자동으로 주차, 뭐 위치, 자동차 뭐 와이파이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 하루 전에 체크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내일 체크인 예정인데 여행 준비는 잘 되시나요? 고객님을 뭐 게스트님을 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와이파이는 뭐 이렇게 미리 보내주는 게 되게 플러스 요인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사진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대문을 못 찾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이 대문 사진이나 이런 걸 같이 보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가격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고요. 경쟁 숙소 대비 5에서 10% 내의 차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아까 전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요금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리뷰 수가 예약 확률이 높을수록 지도에 노출이 될수록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 숙소 같은 경우는 한 20%까지 금액을 내려가지고 처음에 10개, 14일 동안 10개 이상의 리뷰를 쌓는 걸 목표로 하시고 성수기에는 과감하게 가격을 인상하시고 비수기에는 예약률 60%를 유지로 목표하시고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임영웅 콘서트 있다, 블랙핑크 콘서트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예약 확률로 인지하셔서 가격에다 즉각적으로 반영하셔야 돼요. 이 도대체 우리 숙소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인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체크아웃하면 즉시 리뷰를 요청하고 이게 힘들다 그러면 자동 메시지를 보내시고요. 리뷰는 무조건 10개 이상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결, 소통, 사진. 네. 이거 그 자동 메시지로 하세요. 자동 메시지로. 그리고 청결, 소통, 사진 그대로 이제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 부정적인 리뷰는 이제 즉시 해결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도에 보여지는가, 보여지지 않는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격 주변 시세 대비 너무 너무 비싸지 않게, 그 다음에 위치 랜드마크 기준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리뷰 10개 이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첫 사진 되게 중요하다. 만약에 이제 우리 숙소가
너무 그게 좋아요. 뷰가 좋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넣어주는 게 좋고, 아니면 내가 이 우리 숙소에서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있다, 사진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걸 어찌 일일이 다 하나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근데 지금 정숙님은 하시는 분인가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안 하죠.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지금 호스팅 하신 지 좀 되신 분들 중에서는 그냥 다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걸요?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 하라 그런다고 이게 엄청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오히려 지금 반성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왜냐면은, 아, 내가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너무 숙소 아무것도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이거 지금 듣는데 지금 나 압박감 와. 너무 프레셔 오고 나 이거 다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없어요. 왜냐면 운영하다 보면 숙소가 생각보다 할 게 없어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근데 내가 오늘 하라 그런 게 엄청 그런 게 아닌데 리뷰 작업할 때 리뷰에다가 그런 거 좀 쓰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정숙님 안 하시는 분이죠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막 얘기만 들어도 압박감을 느끼죠 근데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정숙님도 하시게 되면 반성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건데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다 어떡해. 내가 못 하겠는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해보면은 별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침대, 방, 욕실 수에 따라서 적절한 가격인지 우리가 프리미엄을 창출해 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침대를 4개밖에 못 놓기 때문에 게스트를 4명밖에 못 받는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잠수쿨 같은 걸 냅둬서 추가로 2인이나 뭐 1인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으면 그게 이제 올릴 수 있는 무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침대 4개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하더라도 그 이동식 간이 침대를 냅둬서 잠수쿨 같은 거 있어요. 폈다 접었다 하는 매트리스. 이런 걸 이용해서 인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건조기 세탁기가 있다면 이거 최대한 이제 어필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있다 그러면 어필할 수도 있겠죠? 엘리베이터가 대부분 숙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족 친화적인 거, 아이들 용품이나 이런 거 무료로 만약에 대여해주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체크인에서 문제가 안 생기면 장점이 안 돼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오류 절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현관문 찾기 힘들어하면 사진 같은 거 보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몇 호선 어디 출구로 나와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만약에 문제가 안 생기면 사람들은 이걸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해주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다. 첫 사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공간별 사진으로 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테마랑 컨셉을 잡아서 좀 독특한 스타일로 바꾸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찍고 싶은 공간 한 개를 필수로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진을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을 조금 재밌게 이제 찍어서 올리는 것도 좀 중요하고 10장에서 15장의 공간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사진도 좀 중요하다. 요거는 근데 이미 우리가 사진 강의할 때 듣고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요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에어비앤비 알고리즘의 그 본질은 예약될 확률이 높은 숙소를 지도에 노출해 주는 거. 그렇게 해서 가격을 좀 높이고 우리가 리뷰를 더 받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될 확률이라는 건 뭐냐? 주변 숙소 대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 리뷰가 꾸준히 계속 쌓이고 있는 거, 리뷰에는 청결, 빠른 속도, 응답 속도, 이제 호스트가 친절했다라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담긴 리뷰의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사진을 앞단에다 잘 배치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편리성이라든지,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이런 되게 장점들을 부각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꾸준히 이제 상위 노출이 되는 숙소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운영하신 지 좀 오래됐거나, 그리고 운영한 지 조금 이제 고인물 호스트가 되고 있는 중이라면 내가 좀 자주 가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네. 내가 리뷰 관리를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자세하게 하진 못했네. 사진을 조금 한번 바꿔볼 노력도 안 해봤네. 그리고 숙소 설명을 그냥 다 일관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 특별하게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숙소를 운영하시지 않는 분들은, 아,
이거 뭐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 아니라, 아, 이렇게 해서 고인물 호스트가 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호스트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냥, 아, 요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이제 이거 보고 겁질려가지고, 겁에 이제 겁먹으셔가지고, 뭐, 나 이거 다 하나도 못해. 나 이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오늘 얘기한 부분이 엄청 힘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리뷰 달아주세요. 이건 자동 메시지로 보내면 되고, 리뷰 달린 거에 가서 답글 좀 달아주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끔씩 사진 한 번씩 조정해주는 거 할 수 있는 거고, 빠른 응답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조금 사랑과 관심을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 절대 못해가 아니라, 아, 이렇게 좀만 신경 쓰면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예약 후에 메시지 창에 보낼 수 있어요. 사진이랑 그리고 동영상까지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실제로 숙소 관료용이지만 옵션 추가해서 사진 넣고 안내 별도 붙여도 되나요? 네, 장박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숙소에서 멀리 살면 당장 그러니까 뭐 문제 해결은 안 되더라도 메시지는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숙소에서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막 1시간, 2시간 뒤에 답장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조금 전에 강의 중에서 세탁기 건조기 사진으로 노출시켜서 게스트들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강의에서는 청소 실장님이 청소 시작하고 세탁기 돌려 가실 때 건조기를 돌리신다고. 그래서 건조기는 호스트가 사용할 수 없으니 열지 마세요라고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장박 게스트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건조기를 돌리지 말고 일단 빨래를 하지 말고 바깥에서 내주시거나 아니면 그 장박 게스트가 나가면 이후에 빨래를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3주가 들어온다, 2주가 들어온다. 이런데 거기 건조기에 계속 빨래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봐가면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4, 5일 정도 들어온다라고 해도 건조기 세탁기를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바로 세탁을 하지 말고 그 게스트까지 빠져나가면 그때 한 번에 세탁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좀 생겨요. 뭐냐면은 그 약간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해야겠구나 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장박 게스트는 친구 세탁 안 해줘도 되나요? 예, 중간에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체크 아웃 시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음, 세탁기 사용 비용은 비용은 책정 어떻게 하나요? 근데 저는 세탁기 사용 비용까지 받진 않았어요. 그냥 거기 안에 있는 편의시설로 사용하게 됐을 때 장박 게스트가 들어오고, 장박 게스트가 들어오면 우리도 더 장점이 되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 사용까지 막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고,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기 리뷰 작업 시에 실제로 게스트가 그 날짜에 못 받는 거죠. 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숙소가 오픈되잖아요. 숙소 오픈되면 빵꾸가 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밤 11시까지 기다렸다 밤 11시까지 예약이 안 들어오면 그때 이제 리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막 거기 예약을 넣어가지고 예약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밤 11시까지 기다렸다가 밤 11시까지도 예약이 안 들어오면 그때 리뷰 작업을 예약을 걸게 만드는 거죠. 리뷰 지우기는 악용되지 않을까요? 리뷰 지우기 뭐 어떻게 악용돼요? 리뷰 지우기는 직접 본인이 리뷰를 리뷰를 악담으로 써놓고 환불 받고 싶어서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아,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까지 리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한국 게스트 중에는 생각보다 없어요. 한국 호스트 중에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여러분들도 외국에서 에어비앤비 묵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 호스트들이 진짜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게스트 리뷰를 다 적어줘요. 근데 여러분들 게스트 리뷰 다 안 적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외국에서 에어비앤비 이용하고 나면 저에 대한 게스트 평가를 철저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게 계속 오더라고요. 리뷰 콜이. 그래가지고 리뷰 좀 적어줄래? 리뷰 좀 적어줄래? 이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열심히 한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는 체크아웃 하는 날도 리뷰해달라고 하고 이틀 있다가 잘 도착했니? 너네 집에 잘 도착했니? 너가 이제 잊은 것 같아서 알려주겠는데 리뷰 한 번만 적어줄래? 그리고 5일 있다가도 리뷰 안 적으면은 5일 있다가도 메시지가 오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그거 하는구나 생각을 했죠.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외국에서 에어비앤비 묵고 나면 게스트 평가가 반드시 날아오시는 경험을 아마 하실 거예요. 2주 이상 장박 게스트 받을 경우 관리비는 따로 청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따로 청구하진 않고 이미 그 숙박비에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 녹아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별로 뭐 따로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측정되진 않아요. 14일 안에 제대로 못해서 지도에서 사라지면은 더 리뷰를 많이 쌓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약을 더 채우게 되면은 알고리즘은 다시 작동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제 요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 한국에는, 그러니까 호스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 리뷰에 댓글까지 달아가면서 그리고 뭐 좀 안 좋은 리뷰는 삭제까지 요청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기회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진 않나. 숙소 인스타그램 링크를 숙소 페이지에 넣는 건 어떤가?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 부분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요 부분도 이제 중급 호스트 전략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네. 별점이 1.2점 같이 최악이 아니면 최대한 숙소 새로 파지 말고 좋은 리뷰를 쌓는 게 나은가요? 그쵸, 그쵸. 그리고 만약에 진짜 1.2점을 받았잖아요? 그럼 1.2점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1.2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너 페이백 해줄 테니까 미안한데 그냥 좀 삭제 좀 해줄래?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리드타임 다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려요. 리드타임이 인사이트에서 예약과 체크인 사이의 기간을 뜻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매일 가격 조정하는데 예를 들어 7일이면 7일 전까지 가격 조정해야 되는 걸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현재 부산과 서울 위에 공식적으로 내국인 고객을 못 받는 거죠. 내국인이 리뷰 써놓는 것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뷰 작업할 때 그 리뷰를 남기시는 분의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자 방에서는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 리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시잖아요. 프로필 설정인가? 설정에 들어가시면 국적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은 설정할 수 있어요. 거주하시는 지역. 거주하시는 지역. 그 거주하시는 지역을 뭐, 브라질로 한다든지, 뭐, 어디 뭐, 이탈리아로 한다든지, 프랑스 파리로 한다든지, 뭐, 뉴욕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거주지 설정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되게 편하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리뷰를 남기게 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에어비앤비 예약하는 계정은 뉴욕으로 돼 있어요. 뉴욕. 뉴욕으로 돼 있고, 이름도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지방에서 에어비앤비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리뷰를 남겨드리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되게 좋은 게스트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실제로 게스트가 그런 질문하기도 해요. 뉴욕에 사시냐? 나 뉴욕에서 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안 살고 예전에 살았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지역을 좀 정할 수 있겠죠? 1점 줬다고 후기 삭제해달라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악용할 정도로 열심히 사는 한국 사람 생각보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의 팁을 알려드린 거죠. 샌프란시스코 잘하셨습니다. 네. 아까 지도에서 뜨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게스트가 찾는 날짜에 저희 숙소 예약이 차 있으면 지도에서 안 뜨죠.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괜찮죠. 이미 차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달력에 점점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거 캡처해가지고 사업자 방이랑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점점점이 뭔지. 근데 여러분 보시면 뭔지 알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그래서, 다른 질문 한 건데 저도 궁금해서 1박 장박이면 그동안 떨어진 알고리즘을 알려주신 대로 하면 올라가나요? 그쵸? 그쵸. 그래서 장박을 받게 되면 장점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쓴다고 단점은 알고리즘에서 이제 제외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다시 끌어올리면 되죠. 가격 좀 내리고 조정하고 리뷰 받고 빠른 소통해주고 사진 좀 변경하고 해서 알고리즘에서 또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긴 하죠.
네, 그래서 뭐 금액 조정했다고 바로 보이면은 사실 그게 알고리즘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이제 리뷰 더 받으시고 가격 조정하시고 하면은 보이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가격 변동하는 거 괜찮습니다. 사진이랑 이런 거는 뭐 반영되는데 일주일까지는 아니지만 시간 조금 걸리긴 할 거예요. 지방이든 내국인 예약하면 받으시고 리뷰만 페이퍼로 남기게 하면 돼요. 종이로. 종이로 남기게 하고 그 페이퍼, 리뷰 페이퍼를 숙소에다가 항상 비치를 하세요. 비치를 하셔서 비치를 하셔서 그 비치된 금액대로 그 리뷰지에다가 작성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따로 또 리뷰를 남기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 생각인데 지금 다시 또 그 받았는데 뭐 하여튼 이거 전국으로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됐죠. 올해 늦어도 후반기에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외도미 숙소에 불법 숙소라고 신고 어디 갔지? 신고 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실제 신고 받게 되면. 왜 불법 숙소예요? 사업자 내고 하는데. 네. 황금 날개 어떻게 달 수 있나요? 그 황금 날개는 데일리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일단 5점 이상의 리뷰가 많이 쌓여야 돼요. 그리고 빠른 응답을 하셔야 되고, 그 정도만 해도 황금 날개는 금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저도 이거 얘기 아까 들었는데 1월에 불법 숙소 삭제됐다는데 예약률 그대로인 것 같다라고 하시던데 불법 숙소 삭제 안 되고 혹시 남아있는 숙소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머리를 되게 잘 쓴 게 뭐냐면 되게 서서히 숙소 삭제를 시킨 거죠. 일본에서 갑자기 이제 숙소 삭제가 날아가다 보니까 타격이 너무 커서 서서히 숙소 삭제를 시켰어요. 근데 숙소가 다 삭제된 건 맞습니다. 숙소가 다 삭제된 건 맞고 지금이 비수기라서 그렇지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질 겁니다. 불법 숙소는 삭제된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10월에 특례가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뭔가 부가 조건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고 저희가 메일을 받거든요. 그래서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새로 있으면 그거는 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불법 수소 없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한번 그 링크 좀 줘보세요.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면 그때 제가 봤던 불법 숙소들은 다 사라졌거든요. 그쵸. 삭제가 아니라 예약을 못 넣죠. 달력이 잠겨지니까. 한번 링크를 줘보세요. 제가 보고 있었던 불법 숙소들은 더 이상 그게 안 되거든요, 예약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계속 보고 있었고, 저도 리스팅 갖고 있었던 거는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생수구를 오해한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왜냐면 생수구 누가 보면 오피스텔처럼 생겼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너무 1시간 반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호스팅 계속 응원하고요. 그리고 허가 번호 하나로 네 군데 운영해요. 신고하세요! 이런 거는 뭐 하여튼 대단하네요, 하여튼.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나중에 인사이트 보는 방법이랑 그 심화 버전은 제가 한 번 더 강의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10월 조금 더 존버하셔서 2월 이후에 2월 이후에 성수기 오면 여러분 또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